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는 현재 지금 이제 견임으로 교수를 하고 있고, 이제 딱 이틀 전에가 딱 육군사관학교에 또 이제 교직으로 있는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최 박사님한테는 한 60% 정도가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직업군인으로서 한 11년 있었고,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교도관으로서 11년 있다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에 교수 자리가 났다고 해서 이제 교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을 제가 만나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또 경력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뭐 각종 학회라든지 이런 영역에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저한테 발제를 얘기를 하셨을 때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이제 마약류의 그 유혹이라든지 이제 개입이라든지 어떤 치료 재활 영역에 어떻게 영역을 이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아니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저번에 제가 교육청에서 이제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드렸고 최대한 그걸 다 녹여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사관학교 리더십 센터의 리더십 인성 교수로 있고, 현재 아직까지 국립부경대 경찰범죄심리전공에서 다양한 이제 한 4과목 정도를 또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회에서 또 이런 영역에 있으면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또 지금 자문 역할을 하면서 작년 2025년도에 마약류 사범의 치료 재활 영역에서 최우수 연구 보고서가 책정이 돼서 또 우수한 또 보고서가 연결이 되면서 또 그 역할에서 또 한 제 역할에 또 역할론을 한번 또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들이 지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본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의 시점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가지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이제 통계로 보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이런 마약류 현 실태랑, 그리고 어떤 유혹 경로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지, 그리고 조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알아차리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개입을 할 건지, 그리고 예방 재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이제 나눠볼 건데, 그 이후에 혹시나 시간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이제 마약류 사범들을 어떻게 조금 제어를 하는지 현장 목소리도 한번 같이 덧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간은 어떻게든 이제 30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뚫렸다. 그 키워드 좋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다양한 수치들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같이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단계에서 어떻게든 지금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 차원이 우리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접점에서 최일선에서 계신다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많이 보셨죠? 특히 이 강남 학원가에 있었던 메틸 페니데이트 ADHD 약을 빙자해서 그 주범이 어쨌든 23년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도 좀 마약류로 분류가 되죠.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예인, 그리고 대마가 지금 그 합법화된 나라가 지금 태국이죠. 잘못하다가는 어떻게든
우리가 또 마약을 손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건 이 옥계행 사건, 그리고 옥계행 사건의 뭐 그 역할은 아니지만 이 야당이라고 하는 실제 그 존재가 있는 그 마약류의 어떤 집행자, 이런 영역에 또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만 7천 톤이었죠.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넘는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들어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도 국정원과 각종 정보 체계가 발동이 돼서 그 옥해양에서 공조 수사로 우리 경유지를 들였다가 발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범죄학회랑 교정심리학회랑 그리고 중독심리학회 주관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그 관세청에 있는 동기가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세청에서 모든 이제 마약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이 어떻게든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길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는 거의 80%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는 20%라는 겁니다. 80%는 그냥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근데 그 20%가 전부 다 잡히느냐? 그러지도 않죠. 어떻게든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중국의 지위를 잃었죠. 2016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따지는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단위 명적당, 그러니까 10만 명당 이제 마약 사범 20명으로 기준을 하는데 이미 그 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체 마약류는 2만여 명이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 통계는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특히 10대를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10대는 지금 600여 명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암수 번제 전체가 60몇 명에서 30만 명. 이 수치가 잘 실제적으로 드러나시지는 않겠지만 10대의 23년도까지의 마약류 투약 사범이 1,400여 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6.2배라고 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올라갔었죠. 그래프로 보시는 게 좀 더 극단적일 것 같습니다. 10대 그리고 20대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걸 마약류 사범이 가장 피크였던 게 2023년도였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의 마약류의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앞에 계신 최 박사님과 법무부에서 마약 재활 TF팀이라는 게 생겼죠. 그때 전략적인 정책을 이제 했었던 역할이 우리 재경천 박사님이 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 부산교도소라고 하는 실제의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마약류 사범의 치료적 역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투약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급격하게 그만큼 집중하고 단속과 결과론적으로는 치료적인 개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응보적인 이런 이제 처벌적인 위주가 아니라 치료 재활에 반드시 들어갔을 때 이런 마약 사범들의 이런 증가 추세가 확연히 뚜렷하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2024년도는 확연히 줄어든 역할. 아까 청소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1,400여 명에 있었던 그 청소년들 숫자가 아직 급격하게 반 이상 줄어들었던 시점도 그만큼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확 와닿으시죠? 예전에는 인적 네트워크 40대 후반부터 있는 마약류 사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필로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한 작대기라고 하는 은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시도가 됐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마약의 이 가격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유혹이 될 만큼 용돈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격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큼 많이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 진주 라디오 공영 방송이었을까요?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전국에 57개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그리고 특히 코카인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늘어나는 이런 마약류 성분이 어떻게 심각하게 이루어진다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한번 왔었을 때 제가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현재 기준점으로 더 확대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던 게 인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가 진주가 이제 그 경계의 벽이 있으면서 세 번째로 높아서 그렇게 저한테 의뢰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마약류라고 하는 이 그 유혹들이 우리 일상 국민들한테 접점으로 드리워졌다. 그리고 추정치로 지금 잡히면 어떤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의 모든 수사 선상으로서는 이미 마약류 사범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조금 수치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좀비 거리. 어쨌든 10대, 20대 가장 사망률 1위, 전 연령대의 가장 사망률 1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입니다. 이 펜타닐 자체가 아까 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소금 한 알 정도의 그 양이 엄청난 치사량에 가까운 무서운 양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미 그 옥계양 같은 사건처럼 멕시코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유입되는 이런 코카인, 펜타닐도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양이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향정색 의약품으로 둔갑해서 마약류로 전환이 되는 이런 유혹들이 청소년들한테도 쉽게 접근이 된다. 다양한 사건도 있었죠. 펜타닐과 관련된 경남 김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패치와 알약과 좀 어떻게 보면 합성 마약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신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상당한 전 세계의 경고의 신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유혹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르렀을까? 가장 우리한테 매개체가 되는 건 스마트폰이겠죠. 서울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8명 중에 SNS를 통해 가지고 80% 이상이 마약류에 접근하게 됩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학교마다 있는 SPO라고 하는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마약류 사범과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또 비행이 하나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마약류와 동일하게 지금 같은 중독 장면에 같이 있는 물질 중독과 다르게 똑같이 또 다른 중독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도박입니다. 도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SNS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류와 같이 증가되고 있죠. 이 청소년 비율이 이렇게 지금 잡히지 않는 이 영역 속에서 지금은 현장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 있는 교도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네 곳으로 이 공간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플랫폼마다 이제 막 노출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채널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최초 노출은 이런 영역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약이라는 특히 나비약이라고 하는 또 은어들이 좀 많이 횡행했죠. 그러므로 해서 그리고 또 익명성을 강조하는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또 이 SNS 공간.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불법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코인이라고 하는 역할에 가장 위험한 곳이 다크웹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상으로서의 역할론이 가상 세계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교두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있는 4가지 공간을 우리 학부모님들 아까 꽤 많이 손드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약류든 알코올이든 뭐 도박이든 각 영역에서 계시는 이 중독 영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간들을 내가 암만큼 보이기 때문에 치료 재활적 영역에서 한 발 더 전문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생소하든 어떤 상황에 그 부분이 내가 잘 모르든 학습하는 그 영역에 만큼 치료 재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같이 덧대어진다라는 거 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죠. 뭐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루트가 이루어지면 30분보다 더 빨리 다가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이제 불법 이제 광고 배너라든지 이런 팝업 창들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그런 이제 그 유혹성 광고에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유혹의 공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좌표라고 하는 그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데까지 미처 30분이 걸리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0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졌던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손대 손으로 가던 이 역할론이 이제는 가상 공간으로 왔고, 국내만 형성이 될까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소통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어들을 주목하십시오. 청소년들이. 이 은어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 파일은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파일이 혹시나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셔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은어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이모티콘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모티콘들이 좀 공통으로 이제 인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모티콘이 되겠어요. 이모지 코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이 은어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그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로 접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차단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스, 짝대기, 여기는 성인들이 쓰는 언어와 동일합니다. 뭐 떨이라든지 이런 용어, 그리고 물뽕, 뭐 이런 약어로 우리가 말하는 그 GHB라고 하는 우리 실제적으로 클럽 마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약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으로 지금 여성 청소년들한테 가장 많이 또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술 깍두기, 뭐 파티, 야리라고 하는 이런 은어들을 얼마나 잘 캐치하고 알고 계실 때 은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 은어들을 조금 빨리 알았을 때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소통으로서의 얘기가 할 수 있는 나의 치료자로서, 그리고 재활 전문가로서 다가가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티콘도 좀 유념해서 잘 봐주시면 이런 이모티콘들이 실제적으로 SNS 그 공간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고로 90%다 이제 90% 이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오프라인 접점에서 그 차단목을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강남에서 그렇게 던져졌던 그 ADHD 뭐 집중력 향상약 음료라고 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그 역할론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지 않게끔 다가가는 것, 그리고 가출 청소년, 가출팸들 이런 클럽에서 유혹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권유를 해서 또 접근하는 그 통로,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이제 경남에서 있었던 그 학교 화장실에서 실제적으로 펜타닐을 흡입하고 하는 이제 영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 공간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아주 깊숙하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 경고 신호가 이미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영역에서는 심리학적 영역에서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신체적 변화가 가장 먼저 오겠죠. 그리고 행동적 변화, 이제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 우리 감정적 변화, 이런 부분들에 있는 세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의 사춘기에서 오는 영역의 독립성으로 오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변화가 동시적으로 오는 게 혹시나 마약류에 접근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가장 먼저 말하죠.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동공의 우리 아이의 눈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휴대폰으로서 아까 퍼밍이라고 하는 저도 용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눈 맞춤이 없었을 때 우리 동공들의 아이들의 눈을 얼마나 많이 마주쳤을까 하는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아이들의 눈 맞춤을 우리가 얼마나 좀 더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미디어의 역할에 서 있을 때 평균 뭐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 수면 패턴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마약류에 접근이 돼서 수면 패턴이 부적응이 일어났는지 여부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흡입까지 하는 청소년을 봤습니다. 가장 제일 최근에 제가 이제 범죄 심리 영역에서 있는 전문가 참여제로 제가 만났던 중2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학생 언니와 함께 이렇게 왔었던 그 유혹에서 그 경찰서에 왔었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솜털이 좀 바짝 서는 그 좀 무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침투해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심각하게 많이 깊숙하게 유입이 돼 있다. 그리고 체중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사로 인해서 이런 멍자국이 있는지 여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한 번씩은 건강한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동. 실제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돈의 흐름을 조금 이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서 상담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마약류 사범 아니면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서 만나본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몇 학년이었습니까? 그 학생은? 그 청소년이 한 몇 학년 정도 됐습니까? 다 만나보셨습니까? 그 이제 보관처 소년원에서 보셨습니까? 성비가 그러면 남성 이제 그 위주로 보셨군요. 네네네. 그 청소년들이 그만큼 있는 요즘에 있는 이 돈의 그 경각심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 이제 사실인 거죠.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용돈보다 좀 더 많은 뭐 돈이 변화의 흐름으로 해서 비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추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물건, 그 있는 영역 자세의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발견되는 그 영역에 있는 물건들이 실제적으로 특히 이 저만액이라든지 안약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실제적인 향정이성 의약품들이 그리고 마약류로 둔갑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또래 문화가 될 수 있겠죠. 이 교우 관계에서 있었던 그 가치 관계들이 그 친구들에 있는 부분이 갑자기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또래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모들한테 숨기는 뒷그림자가 너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그동안 소통됐었던 부분이 계속 비밀이 쌓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마약류가 될지 도박 유혹이 될지 다양한 신호로서 역할론으로 우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감정이 파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신체적인 부분 아니면 행동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한 파트만 조금 집중되게 자충기 영역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고 있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 아이들의 소통에 있는 이 소통 공간의 장면이 평소와 다르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내가 있는 기준점에서 한 달, 2달 그러면 한번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급격한 이런 다이나믹한 감정의 그리고 급격한 행동 변화와 지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징후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이 눈높이를 여러분들께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징후, 증상 그리고 그런 부분이 스크리닝 되기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유혹에 넘어져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으로서 역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후가 두드러진다고 했었을 때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던 이 소통 창구로 빨리 문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빨리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빨리 연 만큼 빨리 치료 재활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좌측에 보이는 이 질문은 전부 폐쇄형 질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낙인 찍는 질문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측에 있는 아이에게 건강한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아주 강압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접근했을 때 오른쪽으로 물어보는, 요즘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겪어도 가족이 항상 우리 보호원이 될 수 있다는 영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공동체적 역할론을 되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유혹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그 죄책감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감정 변화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덧대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혹에서, 비단 마약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조금 다른 영역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교사가 놓치는 5가지 이런 부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니까 이거 안 됩니다. 뭐 학교에 알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 아니에요. 무조건 오픈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픈할수록 그만큼 치료 재활적 영역이 커집니다. 그리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마약류 사범이든 각종 중독 장면에 있던 부분들이 의지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부분은 치료자로서, 전문가로서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실 겁니다. 그리고 관계 단절만으로서도 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청소년기에서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또 다른 우리 성인과 다르게 사회생활은 또래 문화, 학교 문화가 사회생활인 거죠. 성인들은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있지만, 그런 친구만의 관계 문화 속에서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이런 처벌의 영역도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아주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이 고립은 또다시 재발을 키워가는 아주 큰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는 영역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단계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로 하면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학습 영역에서의 그 프로토콜을 한번 드렸는데, 관찰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먼저 개방하고, 그리고 첫 대화, 아까 말했던 이제 열린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전문기관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벌써 이 마약류에 이제 호기심에 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부분은 이 가족의 영역까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종 자조 모임에 가게 되면 GA든 NA든 AA든 모두 자조 모임이 가족과 함께 회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교사가 되겠죠. 교사들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또래의 관계 문화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닐 거라고 하는 조금 배제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 신호가, 교사들은 그 또래 문화에 형성되는 이 비교 관찰을 충분히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식약처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마약 재활 전문 강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까 우리 꼬마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여기 있었나요? 혹시 학교에서 그 마약 재활 전문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한 적 있었어요? 혹시 홈스쿨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초중고 전부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또 이제 교정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의무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때 모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이제 215만 명이라고 하는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청소년의 교육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신호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단독 관찰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의 관계. 학교에서의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으나 실제적으로 그 단독 관찰에 있는 그 영역이 그 아이의 소통 창구를 열고 개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료를 계속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치료와 연계될 수 있게끔 이런 프로토콜은 어느 중독 과정에 동일할 것입니다. 재활, 회복. 저는 단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인 거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중독자들이 안고 가야 될 역할론입니다. 내가 중독에 있는 영역, 내가 의존적인지 이런 부분의 영역을 떠나서 단약, 단주, 단도박 이런 영역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만성 질환으로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활 회복은 가능하다. 이 영역은 현재 전국 마약류 사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덧대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2023년도에서 이제 교정에서 시작했었던 마약 치료 시범 기간으로 부산교도소가 최초 화성과 두 군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거기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이 이루어졌더니 정말 연구 결과에서 10명 중에 9명은 재발 그리고 재범을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5명에서 6명까지 회복이 되고 있더라. 그만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치료가 필요했던 마약류 사범들이 많더라. 현재는 5개의 과가 이제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또 11개 과로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그동안은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으로서의 역할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리고 그 사람의 암수 번제를 더 키웠던 하나의 요행 행위로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치료의 재활이 교정 장면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재범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박사님과도 앞에 있던 리스트업됐던 그 연구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리고 재범을 이렇게 막을 수 있구나, 재발을 막을 수 있구나, 아주 효과적인 재활이 중요하다. 그것이 청소년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줘야 된다. 이 자료는 어차피 이제 이 전국 자원이라고 하는 지도라고 있지만 모두 다 오픈된 이제 지도겠지만 실제 식약처 산하에 있는 함께 한 걸음 센터 그리고 우리 청소년 상담 24시간 또 오픈돼 있는 그리고 마태본부 그리고 실제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지 경찰서 어디든 연락해도 좋습니다. 계속 오픈하면 오픈될수록 그것이 치료 재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벌 넘어서 이 치료와 다가가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들은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재활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있는 이 마약류 사범들이 치료 재활 영역에서의 지역 공동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의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있죠. 이제 국립의료원, 부산의료원, 서울의료원. 실제적으로 마약류 사범들을 받아야 되는 이 치료 이제 보호 기관이지만 실제로 받질 않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 역할론을 하는 곳이 저는 이번에 이제 또다시 이제 형종회를 같이 연구하는 영역에서 그 핵심 축이 이런 종교, 특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하는 종교적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가 이미 만들어진
이런 공동체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연구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영역의 전문성은 실제적인 성인 범죄자들 20대 이상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집중이 돼 있지만, 제가 이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청소년에 대한 마약의 기기울음을 있었을 때 이 세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이, 설마 하는 이제 그 찰나, 그리고 신호는 사춘기에서 우리가 보던 신체적 변화뿐만, 그리고 행동 변화, 이런 정서적 변화 각각에 있는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회복은 빨리 언급돼서 오픈하면 할수록 치료 재활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덧대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우리 이제 최 박사님이 있었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실제 현장에 있는 그런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 장면으로 오지는 않아야 되겠죠. 아까 그 통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차단 골목을 빨리 막았기 때문에 50%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청정국에 있는 지위는 잃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두보적으로서 청소년한테 빨리 투입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의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인식의 능력의 그 속도감만큼 성인 기성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중독자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게 되고, 이 원예치료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생명력에 대한 귀중함을 또 경험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치료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서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본인의 그 회복 의지를 다지는 이런 서각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자 강사분들이 그 한 명이 회복이 되면서 그 귀중한 역할을 이분들한테 전파가 되는 점. 왜냐하면 그동안 모델링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이 모델링이 되는 회복자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저번 학회에서 때도 제가 같이 프로그램 했던 두 분이 회복자분이 계셨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회복자 강사로서 의지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너무 제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그런 회복자 강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극치료, 이런 행동 활성화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현재 있는 진짜 마약에부터 유혹 오는 그런 상황 구성을 해서 연극을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약자, 본인이 판매책, 본인이 또 관객이 돼서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소 후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또 줄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이런 명상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상관계, 자기 어릴 때의 가족 탐색의 구조화를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을 접목을 해서 본인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각종 이제 성직자분들, 그리고 회복자 가족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가족분들이 이분들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전달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연구 리스트업에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라는 걸 지금 그리고 현재도 유지 중이면서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영역의 시점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런 청소년 영역에 있는 그 마약류 유혹들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차단 골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접점에 있는 현장으로서의 목소리를 지금 해주시고 너무 귀한 빛 같은 영역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걸 지금 저도 여기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런 이 영역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됩니다. 그 한 발자국이 실제적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걸 아주 간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다소 무거운 주제로, 그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라고 하는 가장 그 중독 중에서 무거운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이제 공유를 해서 지금 있는 자료와 대체될 수 있게끔 또 교육 장면에서 활용을 하시라라고 전달해 놓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